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고구려가 공격한 태원을 가기 위해서는 산서성 압문관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압문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주변의 우리 역사 유적, 고대사 영역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 지금의 만리장성이라 말하는 명장성, 명나라장성은 지금 현재 13관이 있습니다. 13개의 관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거용관이 설명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압문관, 빨간 이렇게 박수치기에 된 압문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렇게 장성을 쌓은 이유는 바로 중원과 바로 북방민족의 이렇게 통제를 위해서 장성을 쌓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 중화주의라는 이렇게 그런 사관 속에서 저렇게 장성을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압문관은 이제 고려라든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역사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서성, 압문관은 산서성 흥주시 대연에 있습니다. 대연에 있고, 천하에 9개가 어떻습니까? 보면 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이다 주장하면 제일 앞에 압문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용관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가 중국 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문관 위치는 여러분들 구글의 지도를 보신다면 태양산맥 한쪽에 큰 산맥이 있고 그 옆에 한 라인이 또 벌어져 가지고 산맥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협곡 사이에 사람이 살고 압문관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저기도 사람이 사는데 지형적 위치가 대단히 좋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부터 유목민족이 저 압문관을 넘어서 넘나들면서 중원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초기 흉노, 돌궐, 달단, 몽고 등의 주체 세력을 달리하면서 유목민족들이 계속 중원 지역을 공략한 관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압문관입니다. 압문관 위치 보시기 바랍니다. 산과 산 사이 산맥이죠. 중국에 사는 대부분 산맥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산하고는 틀립니다. 산맥의 개념 속에 압문관도 여러분 보시면 태양산맥 한쪽 날개에 벌어진 거기 사이에 여러분들 산맥 사이에 조그만 협곡에 있는 바로 관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 관문을 넘으면 여러분들 어디 들어갑니까? 살기 좋은 하북평원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민족들은 추원에 좀 이렇게 추위에 좀 이제 있던 지역들은 반드시 중원을 공략할 때는 압문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위치적 설명은 여러분들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태양산맥이 있고 맥이 두 개가 갈라지면서 여러분들 압문관 위치 보시기 바랍니다. 압문관 저 위쪽에서 이제 북방민족들이 쭉 넘어오는데 대단히 협곡입니다. 넘으면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죠. 저걸 넘어야 되는데 저걸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 태양산맥을 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압문관을 넘어서 밑으로 이제 치고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랍니다. 위에 이제 거용관이라든지 쭉 이제 보셨고요. 자, 중원의 공략 코스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보시면 위에 있는 코스 거용관도 저번에 설명드렸고, 압문관은 여러분들 보시면 산맥과 산맥 사이에 저 협곡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쭉 치고 내려와가지고 강남 지역을 치는 그런 공략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원 공략을 칠 때는 반드시 저 코스를 넘어와야 되겠죠. 위에 북방은 날이 춥고 하면 이제 생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중원 공략을 하는 것이 옛날부터 역사적 사실에 있는 그런 내용과 부합하는 겁니다. 자, 지형과 인구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북평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점을 찍어 놓고요. 하북평이 저기에 이제 중원이 보시면 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 지역은 하북 지역은 고도 200m인지 쉽게 말하면 미만이나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저 위쪽으로 가보시면 200에서 북방민족이 살던 데는 200에서 2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본다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중원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산맥의 협곡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분포 보겠습니다. 인구 보신다면 지금 하북평은 있는 지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압문관 저 위에 원래 지역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좀 이렇게 척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방, 저쪽에서 태생된 북방 민족들은 반드시 중원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하북평은 아니면 강남 쪽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그 용관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압문관, 기러기도 쉬어간다는 압문관입니다. 압문관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중국의 역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양가장입니다. 양가장, 충렬 3대가 어떻습니까? 충성을 다 바쳤던 양씨 집안의 그런 장군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옛날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나왔고요.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어 나오는데 저 양가장 영화하고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 압문관입니다. 이제 지금 가보시면 압문관에 가보시면 앞에 입구에 가기 전 입구에 보면 그때 관련된 역사 인물들을 저렇게 송의 중심들 인물들을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양가정의 1대 양업으로부터 2대 양업의 아들 양수연, 3대 양문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주요 장군들, 여전사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석상으로서 잘 만들어가지고 입구에 저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지도를 역사 연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부터 쭉 진행돼 가지고 청나라까지 우리는 고구려백제 신라 사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연결된 꼴인데요. 자, 보신다면 이것을 표를 올려드린 이유가 반드시 이 시대를 감안해 가지고 역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원의 역사를 배제하고 우리 역사만 해버리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특히 고구려하고 여러분들 고구려하고 고려까지 영역 속에서 중국의 수많은 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위초고, 서진, 동진, 남북조시대, 수나라, 당나라, 5대 19, 송나라, 원나라까지 다 명나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망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중원 통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 고구려하고 고려 이런 부분을 신라하고 고려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중국의 저 대륙의 거대에 어떻습니까? 저런 국가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무시하고 저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들이대버리면 저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국가를 이동시켜야 되고 그리고 역사에 여기 관련된 당나라 역사, 수나라 역사, 송나라 역사, 원나라 역사, 명나라 역사 모든 남북조 5대 19 역사가 다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대륙의 말 그대로 고려까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남의 나라 역사는 다 무시하고 다 거짓말이다, 조작됐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연표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선부 묘지명이 나오는데요. 시대 구분 떠나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쭉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성 낙양시에서 묘지명이 이렇게 출토됐는데 현재는 개봉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묘지명에 의하면 묘주인 두 선부는 개원 29년 741년 58세로 사망을 했고 683년 태어난 고구려 유민 2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묘지명에는 두 선부의 가문이 북풍 평릉 사람이라 하였고 후한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신인 두물을 족의 자기의 족부로 지시하고 있는데 18세조가 바로 후한대, 후한시대 때 암문을 맡았던 태수가 바로 두통인데 바로 이 양반이 뭐죠? 바로 두 선부의 조상이라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한시대 때 암문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암문은 바로 고구려 유민 2세 시대에는 이 땅 영역은 후한입니다. 이런 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때 암문가는 누구 땅이다?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구분을 역사 하시는 분들 요즘 유튜브 만드는 분들 구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이면 고구려면 다 영원히 암문가는 영원히 고구려 거 아니면 고려라면 돼요. 영원히 고려 거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사료사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고 우선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보면요. 자, 여기 보신다면 후한 때 암문 태수를 지낸 두통이 바로 두 선부의 조상이기 때문에 후한시대 때 바로 암문은 누가 맡았고 있다? 후한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책 보겠습니다. 전국책 보시면 소진하죠? 소진. 이제 두 양반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입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합종 영행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 소진이 어떻습니까? 장차 합종을 이룰 생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연나라에 가서 문호에게 어떻습니까? 설득을 합니다. 연은 동쪽으로 조선, 연의 동쪽에는 뭐가 있다?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모 누분이 있고 서쪽으로는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 역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연나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영토는 사방 이천리고 보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갈석 안문의 비옥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냐? 자, 남쪽에 갈석하고 안문 이쪽 지역이 이 시대 때 연나라 영역으로가 이야기되고 있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 어느 지금 중국에서 잡고 있는 연나라가 저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거하고 여러분들 요거하고는 비교해봐야 되는데 저때의 요동과 조선은 지금의 조선과 요동의 위치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다른 거 읽어보시고 친히 연을 공격하려면 운중과 고원을 넘고 대곡, 삼국을 지나 수천리를 행군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는 루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합종, 똘똘 뭉치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나라로 붙느냐 아니면 여러 나라끼리 서로 힘을 합하느냐 요 가지고 어떻습니까? 합종 연행이란 그런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요. 전국시대 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는 그런 경우로 가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연나라 위치 정확하게 보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서 무제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한무제 세 번째 연호가 원삭인데 기원 가을 흉노가 요수에 들어와 태수를 살해하고 의양과 안문에 들어와 도의의 군대를 물리치고 3,000명을 죽여 약탈했다. 그래서 장군 위청을 보내가지고 위청이 안문을 맡았고 장군 이식은 어떻습니까? 대방면으로 진군하여 수천 명을 베거나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때 자, 언제요? 기원전 128년에 안문은 누구의 땅이었다? 여러분들 바로 어딥니까? 한무제기에 나오는 그 영역입니다. 무제 한나라 영역이라는 것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다면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안문이 전부 다 우리나라 옛날 땅이라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런 사료를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런 쭉 보시고요. 또 지리지 보겠습니다. 한스에 자, 연의 땅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나오죠. 연에 대해서 동쪽은 의양, 우북병, 요서, 요동. 자, 서쪽은 상곡, 대군, 안문이 있다 나오죠. 서쪽에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낙랑현도가 영국에 속한다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 다른 거하고는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축구라고 낙랑과 현도가 되었다. 여러분들 평양이 있다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주장하고 그걸 아니라면 어때요? 사이비 하는 놈들이 주장한다 해가지고 요번에 가톨릭대 기모시 교수가 어떻습니까? 시민들을 사이비라고 몰아붙였죠.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낙랑이 평양이 지금의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서 지리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낙랑현도는 영국의 땅에 속하고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동쪽은 의양, 우북평, 요동이 있고 서쪽은 뭡니까? 상곡, 대군, 안문이 있고 남쪽은 탁군이 있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낙랑현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낙랑현도는 절대로 한반도, 북한, 평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옛날에 조선 총독부가 발굴했더니만 뭐다?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라고 지금도 들이대고 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벌써 다 밝혔죠. 자, 후한서 보겠습니다. 후한서에 보시면 159년 기록입니다. 연희 2년에 선비가 안문을 침범했다라고 나옵니다. 선비가 안문을 어떻습니까? 침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뭐 후한서기 때문에 이때의 뭐다? 안문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후한이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문술에 대한 기록 보겠습니다. 우문술 아시죠? 우문술
쭉 보시면 수양제에 연결될 겁니다. 618년 수양제가 안문에서 돌고래 포위당했을 때 그 수양제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우문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별한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런 기록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수양제 시기의 안문은 여러분들 누구의 땅이었다? 쭉 여기서 다 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당나라가 이제 어떻습니까? 당나라 이제 중국이 5대 10국 들어서면서 이제 중원 대륙이 다 깨져버리는데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당나라에 어떻습니까? 인물 중에 한 인물이 후당이죠. 이때는 바로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것을 석진인데 이 석진이 안문 북쪽을 관할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후당이죠. 나라가 다 쪼개졌을 때 이제 통일왕조가 무너질 때 후당의 청태 2년 안문의 북쪽을 관할하다가 경당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진을 했다. 그래서 고대의 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석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는 두 군주였고 12년 이제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이것은 제왕운기 우리나라 기록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후진, 석진 여러분들 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그때 안문을 차지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인물을 본다면 어때요? 이 시대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무조건 우리나라 땅이라면 큰일 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중국의 왕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진의 건국자 석경당은 돌궐족 출신입니다. 후당의 개국공신이었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당이 망하고 난 뒤에 다시 후당이 들었을 때 이거는 역사에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릅니다. 후당의 개국공신인데 자신이 그 주둔하던 진양에서 후당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때 거란하고 어떻습니까? 거란에 항복하는 대신에 거란에 원군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힘을 뭘 해주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요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스스로 어때요? 936년 제2에 올라옵니다. 자, 제2에 올라 후진을 건국하고 자,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요 나라군과 함께 후당의 수도 낙양을 유린한 후에 후당을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자, 2대째 947년 2대 요 나라의 요 나라의 황제 야둘 툭강이 직접 군을 이끌고 원정을 합니다.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 그대로 이제 요 나라군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석경당의 후진입니다. 그 내용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연결되면서 쭉 한번 519 시대하고 연결해가지고 중원에 저런 나라들이 어떤 생멸을 했는데 저 나라의 역사를 싹 다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저기에 고구려가 있었다? 여러분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사 보겠습니다. 송나라 연결되어 있죠. 송사에 보면 자, 빨간 거 보겠습니다. 빨간 거. 지금의 사방의 오랑캐가 동요하여 중국과 왕래하면서 북쪽에서는 거란을 침복하고 자,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송나라의 북쪽에 거란이 있고 서쪽에 원호 서아가 있고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로 누구를 공격한다? 송나라를 공격하는 행세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에는 뭡니까 보면 자, 임시로 자, 세패로 저들과 견제하고 있으나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싸바싸바 하면서 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은 이기기 어려울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면서 송사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변방을 대비할 때는 서쪽에는 금성과 상군이 북쪽에는 운중과 안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가 쭉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송나라 이제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운중과 안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빨간 줄 보시면 고려가 등장하고 신라 가까이 북쪽에는 흑수 여진 그 다음에 고려 신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통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끼워가지고 보면요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략이 뭐냐면 저들을 끼워가지고 우리에게 기부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거란과 서아의 세력을 해체시키자 하는 것이 송나라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송나라 때 고려 신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들 고려 신라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려 신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와 신라의 영역 물론 이제 송나라 때 고려죠. 하지만 여기서는
금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흑수 여진 고려와 신라는 중원 대륙이 아니라 바로 송의 북쪽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뭐다 주변에 북쪽에는 송나라의 북쪽에는 뭐이다? 거란이 있었고 서하가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다? 거란, 서하, 송의 관계가 중원에 만들어지면서 북쪽은 어떻습니까? 고려가 흑수 여진하고 고려 연결이 된 게죠. 이렇게 이제 송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송사 내용을 다 부정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다음 명사 보겠습니다. 명사에 상근화가 나오는데 뽕나무가 어떻습니까? 뽕나무 이제 이게 열매 열릴 때 보면 이제 물이 마른다는 그런 뜻인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사 보시면 동쪽으로는 대동 이번에 제가 다 다녀왔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문이 나오죠. 응주, 운종의 여러 물길이 모인다. 하나는 동쪽으로 통주, 고리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조백화, 백화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뭐냐면 명나라의 영역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동쪽으로는 대동, 안문이 나오죠. 안문.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라는, 고려장이라는 어떻습니까? 자, 지명이 등장하면서 백화로 나가는데, 이거는 잠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기록에 보시면 1793년 이재학의 기록에 보시면 자, 뭐가 있냐? 고려장이 나오는데 요서의 천리 쪽에 여기 나옵니다. 요서 천리. 자, 이렇게 기록도 고려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 과거에 이제 고려는 이게 고구려도 되고 고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연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된 것은 어디냐? 직접 연결된 것은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하고 연결된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모부망 2년 기록과 중국의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자, 고구려 봉기에는 범의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의 북평, 의양, 삼곡, 태원을 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한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채동을 내세워가지고 뭐냐? 타협을 하죠. 보면요. 하지만 타협했다고 하지만도 제가 다른 기록에 올린 것처럼 대단히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화친했다고 되어 있는데 화친이 아니고 그럼 저때 여러분들 고구려가 여러분들 저기서 고려 역사에 등장하는 고려하고 고구려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도 되면서 다른 또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봄에 장수를 보냈는데 북평 의양, 삼곡, 태원을 습격했다. 고구려가. 자, 여기에 보시면 태원의 위치 보시고요. 태원이 그러면 이 고구려가 저렇게 태원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면서 무조건 우리나라 땅이라면 큰일 납니다. 자, 유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유적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산서성 광무고성이라는 지역입니다. 광무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광무 때 세웠던 옛날 성이란 거죠. 광무고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처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가 진격을 한다면 한쪽은 어떻습니까? 태양산맥이 크게 막기 때문에 산을 못 넘죠. 어떤 유튜브 만드는 분들은 태양산맥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기에 나라가 있다고 나라 이름을 표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지리를 모르면 큰 실수를 하죠. 여러분들 태양산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녀오셔야 되는데 자, 고구려의 진격로는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뭐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태양산맥의 안문관을 거쳐서 태원을 들어가는 길이죠. 자, 저기에 태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시고 태원을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태양산맥의 어디를 뚫고 가야 됩니까? 안문관을 뚫고 가야 되겠죠. 안문관을. 그러지 않고는 돌아서 갈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태원을 공략해 들어가는 기록이 있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저기에 그 흔적이 뭐냐면 산서성의 강무고성 저기에 이제 고구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여러분들 2017년 가톨릭 평화신문에 등장하는 기록인데요. 자, 여기에 갔던 분이 이제 초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받은 비뢰기에르라는 이분이 이제 쭉 넘어온 코스를 어떻습니까? 우리 가톨릭에 관련된 분들이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남겨놨는데 참 이분들은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야, 요 정도로 어떻게 알고 갔는지 참 하여튼 이런 분도 계시네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온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길 기사. 안문관에서 강무까지 만리장성은 토성이다. 자, 저때의 만리장성 여러분들 가시는 지금의 명나라 장성이 아니라는 거죠. 흙으로 된 토성인데 지금도 끊어지고 무너진 토성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광무고성은 산서성 산양면 남쪽 40km 지점에 있는데 이곳은
한나라 당시 흉노와 동이, 여기 동이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족도 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죠? 이족은 여기서 말 그대로 고조선하고 고구려 다 이제 지휘하는 겁니다. 흉노와 동이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던 지역이고, 고조선과 흉노가 서로 다투다가 한문제가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강해지면서 고구려 땅이 되었다가 나중에 발해 요에 넘어갔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쪽 지역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로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무고성을 직접 보실 건데요. 강무고성은 돌로 쌓은 입구벽을 보면 마치 명나라 시대 옹성처럼 보이지만 고구려 성이라고 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기록은 역사에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 성이라는 내용은 없어지겠죠. 고구려의 성의 특징이 뭐가 있다? 치가 군데군데 확연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가자마자 저거 우리나라 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 흔적은 없어지겠죠. 자, 이쪽 지역의 기록은 가톨릭 평화신문의 기록은 고조선 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이 말 그대로 우리 역사의 영역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톨릭 신문에 잘 짚어놨습니다. 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강무 현지에서 주교가 넘어온 코스, 고조선 땅을 밟고 고구려성을 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직접 그분의 주교가 왔던 코스를 가보니까 뭐다? 그 땅이 우리 땅이더라. 이게 이거예요. 압문관을 넘어서 쭉 들어오니까 뭐가 보이더라? 야, 우리 고구려의 흔적이 고조선 흔적은 뭐 찾을 길이 없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구려성이 있더라. 그 고구려성이라면 어때요? 옛날에 고조선하고 연결됐던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중원 지역하고도 진시황들 시기 때도 많이 싸웠을 거고 이쪽 지역에 보면요. 왜냐하면 중원을 넘나드는 길이기 때문에. 자, 처음 알았다. 답사를 떠나기 전에 이 지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땅이라는 걸 알았지만 벌써 사전답사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쪽 지역이 어때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연결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현지에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이었다라고 가톨릭 평화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지역에 남아있는 고조선의 흔적, 발해의 흔적은 잘 모르지만은 찾을 길이 어렵겠지만도 다음에 가서 찾는다면 찾겠죠. 여러분들 고구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서성 강무고성의 옛날 여러분들 흙성을 한번 1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무너지고 많이 없어졌는데도 어때요? 흙으로 쌓은 성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대부분 최근에 어떻습니까? 명나라 장성처럼 아주 벽돌로 잘 쌓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성은 뭐다? 토성이다. 흙으로 쌓은 성이고 저 토성의 쌓는 방식을 보니까 어때요? 저거는 중원식이 아니라 뭐다? 고구려식이다. 그 고구려식을 볼 수 있는 게 뭐다? 치다. 이거예요. 치. 중간중간마다 치에 어떻습니까? 성을 쌓다가 여러분들 저 수원의 어때요? 장안성 가보시면 치가 많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원래 우리 고조선 산성, 우리 민족의 산성 쌓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산서성 강무고성의 여러분들 옛날에 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원래는 토성인데 어때요? 시대가 지나면서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벽돌로 주변을 둘러싼 건데 더 옛날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벽돌을 가지고 외관을 둘러싸기 전에 여러분들 토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치죠. 저 치는 고조선부터 우리 민족만이 쌓는 형식이고 북방민족 중에 어때요? 우리 민족이 흘러간 그런 지역은 저런 흔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지금까지 저 역사가 어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연결돼 가지고 치가 수원 여러분들 화성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의 고유한 성 쌓는 방식 여러분들 여기에 흔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쭉 토성을 쌓고 저쪽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치가 보이죠? 치. 저것은 중원 사람들은 저렇게 치를 쌓지 않습니다. 오직 어때요? 우리 민족의 특징만이 치를 쌓는 형식이죠. 자, 토성으로서 치를 쌓은 것이 바로 산서성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 있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오늘 귀한 사진 보는 겁니다. 귀한 사진. 쭉 이제 강무고성을 보는데요. 이름은 강무고성이지만도 저거는 뭐다? 고구려가 저기에 어떻습니까?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을 쌓고.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를 쳤다? 여러분들 태원을 쳤다. 이제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자, 지금도 남아있는 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마 오늘 눈이 번쩍 뜰 겁니다.
아마 저 안문관 기울 영상 안 보더라도 요것만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피부에 소름이 싹 돋을 겁니다. 이야, 산스성의 고구려식 산성이 저렇게 치가 있는 산성이 지금도 남아있구나. 앞으로 없어지겠지만도 여러분들 저렇게 고구려의 흔적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답사갈 때 반드시 넣어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옛날에 이제 흙은 싹 없어지고 지금 벽돌을 쌓는데 벽돌도 쌓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 토성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중앙부기 때문에 벽돌 쌓으면서 바로 칠을 저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칠을. 저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 기록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이것이 고려 때 기록에 바로 등장하는 안문관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 때 안문관이 고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료 원문은 앞뒤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주장하는 글을 가지고 한 줄을 가지고 탁 쳐보면 돼요. 야, 우리나라 고려의 간부가 안문관에 갔네? 그럼 우리나라 땅이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앞뒤 사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료는 반드시 앞뒤 사료 전문을 보셔야만 사료 흔적을 읽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고려가 중국의 안문관을 차지했다는 유튜브가 많습니다. 100%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료 원문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원문을 보시면 쭉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해석 본문 볼까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보면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하공진을 안문에 보냈다는 것이 마지막 저 밑에 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압록에 뭘 만나다 구당사를 맡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당사. 자, 이 기록인데 이걸 가지고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 오역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겠습니다. 9월 요나라에 태복 소경 김승석을 보내가지고 각장 설치 계획을 중지하기를 자꾸 이제 요나라가 어떤 고려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록이 쭉 나가면서 통화 12년, 가보년 994년 기록했대요. 정의 고량이 요에 파견되어 첨보, 그때 황제가 요나라의 황제가 첨보였는데 첨보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고려 국왕 왕치, 승종입니다. 승종 이름이 왕치인데 자, 왕치에게 칙서를 보낸데 가지고 찍찍거려 반말투로 쭉 해놨겠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기록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려는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공진을 안문에 파견하여 압록에서 구당사가 되도록 하고 낮에 가서는 동쪽 강빈을 감시하는 밤에는 내성으로 들어와 머물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자,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하공진이 안문에 파견되어 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 안문이 고려 땅이기 때문에 하공진이 갔다? 아니죠. 파견입니다. 파견해가지고 저쪽 지역은 어떤 파견해가지고 뭐다? 쉽게 말하면 사인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쪽 지역 책임자로서 사인을 받아오는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저 기록만 앞에 있는 내용은 싹 빼고 뒤에 기록만 가지고 하공진이 안문에 가서 갔기 때문에 뭐다? 저기는 고려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사료 원문은 고려사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고려사 세가에 보겠습니다. 성경 13년에 보시면 이성근을 압강, 이게 압강은 압록강이고요. 이 압록강은 여러분들 지금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압록의 녹자는 어떻습니까? 물수변이 있고 실사변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선 같이 실사변을 쓰이지만 초기는 어떻습니까? 물수변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표현은 압강이라 표현하는데 압강을 맡겨가지고 임명하였는데 하공진을 보내 대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자, 압강에 어떻습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성근을 임명했다가 하공진을 보낸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고려사에 등장하는데 자, 하공진은 어떻습니까? 대신하게 하는데 자,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하공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진양하씨, 진주하씨라고 말하는 옛날에는 진양이죠. 바로 여러분들 진주 오셔가지고 대곡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진주하씨의 바로 원래 어떻습니까? 출발지가 나옵니다. 하륜대감이라는 하륜대감의 무덤도 그쪽에 있죠. 왜? 하씨의 뿌리기 때문에 하씨가 거기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하공진은 누구냐? 고려 전기의 문신이고
관료면서 여요전쟁 때 공시입니다. 바로 진주아씨, 진양아씨 실항공파의 시조가 되고요. 2차 여요전쟁 때 바로 누굽니까? 요 성종을 속여가지고 현종을 살아남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자, 하지만 이 양반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요나라의 볼모로 보내집니다. 볼모로 끌려가서 고영기라는 분하고 끌려가가지고 요성종이 신의를 받아가 요성종이 계속 내 신하 되라. 잘해줄게, 다 해줄게, 내 신하 되라고 계속 꼬우는데도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탈출을 합니다. 고려로 탈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냐? 열받은 성종이 뭐냐면 바로 어떤 처벌도 하고 악행을 하면서 해유책도 쓰죠. 그러면서 끝까지 내 신하가 되면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하는데 하공진이 끝까지 거절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대단히 말 그대로 모욕적인 말로 이제 요성종을 대하니까 요성종이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처형을 하고 강까지 끄내가 씹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에 나옵니다. 요성종은 하공진한 분이 참 인재다 해가지고 이제 고려에 남겨두기가 아깝다가 내가 쓰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 이 양반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기 신하라가 되라고 했는데 끝까지 나중에 탈출하려고 결국은 성종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처형하고 강까지 씹어먹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인물인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공진입니다. 그럼 이분이 대륙 고려에 살았다면 이분의 무덤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륙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보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주아씨, 진양아씨의 바로 실항공파의 시조 되시는 하공진이라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압문관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해석을 여기서 압문관이 아니라 이때 시대에 쓰는 압문관은 북쪽의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북쪽 경기를 할 때 요나라하고 고려에 어떻습니까? 경기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호칭으로서 압문을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쉽게 말하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압문관 아니면 뭐다? 고려와 요에 어떻습니까? 접경지를 압문을 표현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고려하고 그란의 관계를 본다면 압문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왜? 고려가 그 정도까지 진출을 안 했고 지금의 여러분들 요하 쪽인 압록강을 경계로 그란하고 관계를 삼았기 때문에 압문강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압문은 뭐다? 바로 압문관이 아니라 국경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서 압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그란과 고려의 국경을 여러분 보신다면 압록을 경계로 저 압록이 압강입니다. 저리 되어 있는데 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고려의 압록강을 여러분들 어디로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압록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압록강에 대한 기록은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을 싹 뽑아보면 배가 다녀야 되고 위치가 어떻고 하는 기록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압록강의 위치를 옛날에 기록을 찾아보면 배가 드나드는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든지 위치를 본다면 바로 압록강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논문도 직접 한번 보시고요. 자, 심재라는 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에 보시면 중원에 어떻습니까? 고려라고 연결되는 지명이 붙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거. 그러면 저건 어때요? 고구려가 중원에 우리나라 요서라든지 이런 쪽에 없었고 중국에 있었다면 저 고려라는 지명도 어때? 저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저것이 어떻습니까? 자, 고려가 진짜 말 그대로 중원 땅, 우리나라 요동, 요서, 한반도가 없었다면, 그게 없었다면, 저기에 관련된 선출령이라든지 모든 공음진이라든지 이런 지명은 전부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원 대륙에 있어야 되겠죠. 중원 대륙, 강화도 고려사령이라는 그쪽에는 거. 자, 저쪽에 다 밑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는 고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 위쪽에 이제 고구려를 뜻하는 고려가 저렇게 지명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본다면 고구려의 진출 경로 아니면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망한 뒤에 고구려 유민들의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자, 저기서 고려는 뭘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추적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저기에 쭉 관련된 내용 한번 여러분들 자, 화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서 고구려를 다 이제 역사에 표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왼쪽 이제 그림 보시면 고구려 땅은 한반도의 3분의 2 땅은 중국 땅으로서 다 표기가 됐고요. 북한 학계에서 고구려 영토 보시면 한국하고 또 다르죠. 바로 그란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지금의 요하 쪽에 연결해가지고 고구려 땅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 하지만 저 부분도 고구려 초기 역사는 대변이 안 된 거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개 중국의 학계의 고구려는 중국 땅이라는 것이고 북한 학계의 고구려는 많은 북방사 쪽에 북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한국 학계는 저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밝혀야 될 고구려 역사 영역이 요거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고구려 영역 잡은 걸 넘어서 가지고 저 영역, 자, 그리고 이제 북경하고 연결된 바로 태원까지 공격했다고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습기가 흐르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지역에 대한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정식 한국사에서는 오리문중, 쉽게 말하면 무주공산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를 연구한다면 저 영역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되지 않고 어떤 분은 고구려가 중원 대륙에 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분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태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고려는 보겠습니다. 고려는 써다 속기치가 고려 영토를 저렇게 국경을 써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써다 속기치가 쓴 조선 역사지리가 번역이 되는데 저것도 완전히 필독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저 책 보시면 써다 속기치가 얼마만큼 한국사를 난도질, 지명을 엉망으로 해놨는지가 드러나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국경선이 만들어진 최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 국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관계 속에서 고려의 역사 영역을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밝혀야 될 고려 영역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아, 고려의 역사 영역의 지명을 찾는데 저것이 한반도에는 없더라. 지금의 써다 속기치가 만든 영역에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노란 박스 친 저쪽 지역에서 지명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서 찾지 않고 어디로 간다? 중원 대륙에 삼동성 밑에 쭉 밑에 이걸 어떻습니까? 저 강소 뭐 절강성의 고리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산에 산 넣는 그런 경우입니다. 밝혀야 될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앞뒤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려하고 주변에는 금이 있었고요. 요가 있었고 스아가 있었고 여러분들 송이 있었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대월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구르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다. 자, 저런 거에 대해서 세력 구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고려를 중원 대륙으로 옮겨버리면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금나라, 요나라, 서하, 티베트, 토번, 그죠? 그 다음에 위구르 모든 것이 다 이동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란이 어떻습니까? 그란이 금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란이 쫓겨가지고 서하 왼쪽 편에 옮기잖아요. 서유가 됩니다. 이런 걸 설명해내야 되는데 무조건 고려가 중원 대륙에 지금 송나라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송사라든지 요사, 서하의 역사, 토번의 역사, 모든 위구르 역사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위치를 다 바꿔야 되겠죠. 이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학술 토론에 나오라면 나가겠습니까? 주장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해설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안문에 대한 이야기 기록은 많지 않지만도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하고 연결된 발해하고 연결됐다는 흔적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고구려의 유적지는 그대로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안문강을 이제 내려가면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제 시원한 겨울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겨울의 안문관 경치를 감상하면서 옛 역사의 자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 시대 때 태어난다면
안문관을 넘어서 중원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졌겠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